자, 안녕하세요. 오퍼레이션즈 매니지먼트 공부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프로세스 캐파시티라는 토픽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프로세스 캐파시티라는 토픽이 좀 길어서요. 두 개의 동영상 클립으로 좀 쪼개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어떤 공장처럼 보이는데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어느 석탄을 원재료로 해서요. 가공을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공장입니다. 사실은 뭐 어떤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냐는 사실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요. 자, 어떤 공장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이 공장을 일종의 하나의 프로세스로 볼 때 이 프로세스를 바라보는 관점을 어떤 블랙박스의 개념으로 볼 거냐, 아니면 아주 디테일한 엔지니어링의 관점으로 하나하나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볼 거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의 뷰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이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떤 엔지니어링의 관점으로 보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일종의 어떤 블루프린트, 즉 청사진이 마련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뭐 복잡한데요. 여기 뭐 아이언 얼에 뭐 파인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물건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원재료가 흘러가다가 각종 무슨 뭐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뭐 이런 엔지니어링에 대한 설명을 들어도 사실은 뭐, 아, 그렇구나, 이런 거지. 안에 들어있는 뭐 화학적, 물리적인 특성을 우리가 모두 다 디테일하게 이해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여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이 공장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에게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을 부탁하면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의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란 거죠. 자, 근데 사실은 이런 기술, 즉 엔지니어링에 무관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 컨설턴트라고 한번 해보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이 공장이 지금 보이시는 이러한 어떤 프로세스 플로우 다이어그램의 형태로 아마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뭐 원재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절차, 무슨 절차, 무슨 절차, 무슨 절차를 거치고 완제품이 나와서 쌓여 있다. 뭐 이렇게 아마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시각을 뭐 프로세스 플로우 다이어그램 이란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시각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엔지니어들과 같이 이야기를 커뮤니케이션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탕에다가 그들의 엔지니어링 그 뷰를 아마 이게 청사진을 깔아 놓고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듣고 나면요. 아, 이 부분은 이 뭐 프리히터에 대한 절차구나. 이제 여기는 이거라고 부르자. 여기는 이런 이름을 달아서 부르자. 그래서 네이밍을 우리가 같이 하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제시하면은 엔지니어건 아니면 그냥 비즈니스 애널리스트건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프로세스를 분석하기 위한 몇몇 키워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그래서 이 토픽의 주제가 이제 프로세스의 캐파시티입니다. 캐파시티란 용어는 우리가 프로세스 뷰를 설명할 때 한번 했었죠. 그래서 제가 생산 능력이란 말로 붙이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어느 리소스가 있을 때 그 리소스의 캐파시티라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보죠. 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The maximum amount the resource can produce in a given unit, given time unit. 이 리소스가 어느 기계 장비건 사람이건 뭐 상관이 없죠. 그래서 어느 특정한 타임 유닛 동안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생산할 수 있는 맥시멈 어마운트가 바로 그 어느 특정한 리소스의 캐파시티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틀렉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바틀의 넥이니까 바틀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병이고요. 넥은 이제 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병목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 병목, 즉 바틀렉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resource which has a minimum capacity in overall process chain. 이 프로세스가 여러 가지 뭐 단계들로 연결되어서 체인의 형태를 띠는데, 거기에서 미니멈 캐파시티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미니멈 캐파시티를 가지는 그 리소스를 기계장치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것을 우리가 바틀렉이라 부른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 프로세스 전체의 캐파시티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프로세스는 여러 가지 리소스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첫 번째 리소스의 캐파시티,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소스의 캐파시티, 그리고 n 번째 리소스의 캐파시티 중에 그 중에 가장 미니멈이 바로 이 전체 프로세스의 캐파시티를 결정짓는다. 자, 이런 원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용어와 또 다른 용어가 뒤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해서 좀 이따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터미널러지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이클 타임인데요. 이제 사이클 타임은 이 정의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정의를 보니까 the average time between completions of successive unit. average time 평균 시간이다. between 뭐 간의 평균 시간이냐? completions of successive unit 연속해서 나오는 것들의 그 연속된 유니트들이 일이 마감될 때 마감되는 시점이 다 다를 텐데 그들 간의 시간의 평균이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세스 간에 있으면 뭔가 플로우 유닛이 들어가서 플로우 유닛이 나오겠죠. 그럼 이게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있을 거고 두 번째 나온 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줄지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은 지금 다섯 개가 밖으로 나왔는데요. 이 successive 유닛이 이 다섯 개를 말하는 거고요. 그들의 completion time이라는 것은 이 플로우 유닛 하나가 여기 어느 딱 이 프로세스를 바깥으로 탈출하는 시점이 딱 있을 거라고요. 그때가 이제 일이 completion 됐기 때문에 밖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애가 나왔던 시점, 두 번째 애가 나왔던 시점, 세 번째 애가 나왔던 시점, 이게 다 시점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프로세스가 어떤 사람이 작업하는 것이라면 그때 시간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반면에 이게 무슨 로봇이다. 로봇이면은 이게 다 동일한 시간으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 사이 시간, 자, 요런 것들이 시간이 뭐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다르다고 한번 해보죠. 얘가 2분 만에 나왔고, 얘는 뭐 4분 만에 나왔고, 얘는 3분이 지체해서 나왔다. 그럼 이 에버리지 평균 시간은 3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이클 타임은 3분인 겁니다. 자, 사이클 타임의 정의를 다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뒤에 가면 여러분 헷갈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이클 타임을 다시 한번 정의해 봅시다. 사이클 타임 뭐라고요? The average time between completions of successive unit.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탈출하고 그 사이 시간, 그것이 평균을 내면 사이클 타임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블러킹과 스탈빙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여기 밑에 뭐 말로 적어놨는데 좀 이따가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냥 말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플로우 유닛이 들어가요. 근데 조그만한 프로세스를 들어갔다가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그만 프로세스 들어갔다가 밖으로 튀어나오고, 조그만 프로세스 들어갔다가 밖으로 튀어나오고, 이 하나하나를 전부 다 뭐 스테이지라고 한번 불러보죠.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요. 첫 번째 스테이지에는 어느 기계 장치가 있는데, 얘는 1분에 예를 들어서 5 유닛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는 친구예요. 두 번째 얘는 1분에 뭐 3 유닛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어요. 세 번째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0 유닛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10 units per minute. 자, 그러면 일의 속도는 세 번째 스테이지가 제일 빠르죠. 일의 속도가 아주 빠르고요. 첫 번째 게 그 다음이고 중간에 있는 게 가장 느린데, 자,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플로우 유닛을 흘려보내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뭔가 작업을 하나씩 하고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이 스테이지와 스테이지 사이에는 뭐 앞에 있는 스테이지에서 나온 물건들이 보관될 장소가 없다. 어디 뭐 쌓아놓을 곳도 없다. 공간도 없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된다면요. 첫 번째 스테이지는 이 기계 장치가 분당 5개 처리하니까 좀 상대적으로 두 번째 것보다 높아요. 일 처리 속도가. 그러면 첫 번째 것이 완료되고 나서 밖으로 튀어나와서 그 다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뒤에 있는 얘가 속도가 느리니까 얘가 앞으로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멈춰져 있겠죠. 요 사이, 이 안에.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가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마치 여기에 무슨 벽이 있는 것처럼, 마치 블락이 하나 놓여져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블락킹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blocking occurs when the activities in stage must stop. 자, 여기서 stop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지금 제가 X표 해놓은 게 because there is no place to deposit the item just completed. 막 마친 애를 그 다음 단계로 보낼 장소가 없어요 지금. If there is no room for an employee to place a unit of work down, the employee will hold on to it, not able to continue working on the next unit. 이 지금 X라고 해놓은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걸 둘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새로운 작업을 못하고. 그러니까 홀드 온 하고 있다는 거지. 자, 이럴 때 우리가 블락킹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자, 스탈빙은 뭐냐? 스탈빙은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삭제하고요.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뭐가 들어간다. 그건 앞에 있는 애가 속도가 느리고 뒤에 있는 애가 속도가 되게 빠른 애죠.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애는 속도가 빠르니까 이게 먼저 끝날 거고 여기 이제 뒤로 갔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 텅텅 비어 있어요. 여기가 텅텅 비어 있지만 앞에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니까 이 친구는 배가 고프겠죠. 배가 고파요. starving란 말이 very much hungry란 얘기야. 아주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굶주린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지금 분당 10 유닛을 처리할 수 있는 이 속도 빠른 애는 배가 고파도 굶주리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starving occurs when the activities in a stage must stop because there is no work. 들어오는 일이 없으니까 놀고 있다는 거지. stop, 멈춰져 있다. If an employee is waiting a work station and no work is coming to the employee to process. 뭐 일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The employee will remain idle. 놀고 있다. remain idle 하고 있다. until the next unit work comes. 그러니까 이게 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이럴 때 우리가 starving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blocking, starving 말씀드렸고요. 자, cycle time 강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operation time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자, operation time은 여기 setup time 더하기 run time이라고 했는데 이 말들의 정의는 밑에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배치 프로세스라는 걸 나중에 우리가 배울 텐데 배치 프로세스라는 것을 배울 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빵을 굽는 오븐이 있어. 이게 오븐이야. 오븐에 여기 이제 층마다 이제 우리가 빵을 굽는 트레이를 이렇게 놓겠죠. 빵을 굽는 트레이. 근데 이 트레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트레이가 이제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제 요런 평평한 판에다가 우리가 빵 반죽을 요렇게 예를 들어서 9개를 이렇게 우리가 도우라 그러죠. 빵 반죽을 넣었어요. 그럼 이 트레이가 요 안에 쑥 이제 일단 한 층만 있다고 해봅시다. 이 트레이가 요 안에 쑥 들어가서 좀 있다가 이 트레이가 빵이 다 굽혀져 가지고 빵이 여기 이제 9개가 놓여져서 나올 겁니다. 자, 이때 자, 런타임이란 말은 the time required to produce a batch of part. 자, 이 트레이를 우리가 배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빵을 구울 때는 빵 틀이 될 거고, 뭐 이렇게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여러 개의 유닛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물류 같은 이슈로 따지면 한 트럭이 하나의 배치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어느 한 바구니, 한 박스도 하나의 배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atch of part를 프로듀스 하는데 require 되는 시간이라고 하자. 자, 이 말은 지금 이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빵이 여기 이제 9개가 있다고 쳐볼게요. 빵이 여기 9개가 있으면 뭐 요리사가 있는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서 있겠죠. 이렇게 요리사가 있는데 이 빵 위에다가 뭔가 이렇게 계란물을 입힌다. 붓으로 계란물을 묻혀가지고 빵 하나에다가 색깔을 삭삭삭 칠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뭐
아니면 뭐 크림을 바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자, 이때 the time required to produce each unit, 빵 하나에다가 뭐 계란물을 바르는 그 시간 곱하기 배치 사이즈. 자, 이 상황에서 배치 사이즈는 9가 되는 거예요. 배치 사이즈는 9입니다. 하나의 배치에 유닛이 9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빵 하나에다가 계란물을 바르는 그 시간에다가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를 곱하면 하나의 배치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나오겠네. 자, 이걸 우리가 런 타임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셋업 타임은 the time required to prepare a machine to make a particular item.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요리사가 이 배치에다가 이 빵 색깔을 칠하려면 뭔가 계란물이라는 것도 준비해야 될 거고 붓을 준비해 놔야 될 거예요. 깨끗하게 붓을 씻어다가. 그러니까 요런 작업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게 일종의 셋업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9개들이 배치를 계란물을 색깔을 칠한다. 그러면 이 작업에 걸리는 오퍼레이션 타임은 계란물 준비하는 시간, 그 다음에 빵 9개에다 각각 색깔 칠하는 시간, 그 계란물을 입히는 시간, 그게 합쳐져서 하나의 배치가 작업이 처리가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flow rate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flow rate은 앞에서 공부했었죠. 흐름률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자, 이것은 1 나누기 사이클 타임이다. 생각해보면 이게 맞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에서 밖으로 튀어나오고 예를 들어 뭔가 들어가서 뭔가 튀어나오는데 이게 튀어나오고 이 시간이 예를 들어서 평균 2분이다. 평균 2분이다. 그렇게 따지면 1시간에 몇 개 나올까요? 1시간에? 아니, 이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이게 0.5아워다. 사이클 타임이 0.5아워다. 그러면 1시간에 몇 개의 물건이 나오겠어요? 플로우 레이트는 얼마겠습니까? 1시간에 2개 나오겠죠. 나오고 사이 시간이 0.5아워니까 첫 번째 거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 다음 두 번째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0.5, 0.5. 그럼 1시간에 2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말이나 플로우 레이트는 제가 지금 2개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1 나누기 사이클 타임이 방금 0.5아워라 그랬거든. 자, 이건 이제 이렇게 이제 1 나누기 0.5아워를 하게 되면 결국은 플로우 레이트는 2 유닛 per hour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한 유닛이 나오는데 사이클 타임이 0.5아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 유닛 per hour가 바로 플로우 레이트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플로우 레이트와 사이클 타임의 관계는 이런 거구나. 자, 그걸 지금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간단한 예인데요. 자, suppose you had to produce 600 units in 80 hours. 80시간 동안에 600개를 생산해야 된다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To meet the demand requirements of the product. 고객이 이 제품을 요구하는데 그 수요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80시간 동안에 600개를 만들어야 된다. 자, 질문은 What is the cycle time to meet this demand requirement? 이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우리의 프로세스의 사이클 타임은 얼마가 돼야 되느냐? 자, 그런 질문이에요. 자, 생각해보면 자, 일단 80시간이 가용하다고 그랬으니까 우리에게는 몇 분이 가용한 거죠? 자, 단위만 조금 바꾸는 겁니다. 80시간 곱하기 60분 per hour, 시간당 60분이니까 우리에게 지금 4800미니트이 있네. 이게 80시간이랑 똑같은 얘기죠. So the average time between completions. 자, average time between completions of successive unit. 이게 바로 사이클 타임이거든. 그죠? 그럼 사이클 타임이 얼마가 돼야 될까? 가용한 시간 나누기 개수 하니까 개당 8분 만에 나와야 돼. 개당 8분 만에 나온다. 즉 프로세스가 있는데 뭐가 들어가고 뭐가 나오는데 이게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나오고 네 번째 나오고 다섯 번째 나오고 이 사이사이 시간이 8분마다 나와야 돼. 그런 얘기죠. 그게 바로 사이클 타임의 정의 아닙니까? 나오고 그 사이사이 시간이 8분씩 평균 8분으로 나오면 우리는 분명히 8 hours 동안에 600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단순한 계산이죠. 하지만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산수는 쉬운데 이 터미널로지를 써서 이해해라. 자, 그것이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생각을 좀 이어서요. 제가 여기 이제 이그젠플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좀 시간을 좀 많이 들인 PPT 슬라이드고요. 자, 같이 한번 좀 즐겨주세요. 자, 만약에 우리가 프로세스가 있는데 A, B, C라고 하는 이게 세 개의 조그만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이 이제 이 플로우 유닛이 들어가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흘러가는 게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렇게 물건이 쭉 이렇게 흘러다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작업을 A, B, C 작업을 다 마치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첫 번째 기계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이클 타임 20분짜리야. 두 번째는 사이클 타임 30분짜리, 세 번째에는 사이클 타임 15분짜리다. 사이클 타임이 뭐였죠? Average time between completion of successive unit. 제품이 나오고 그 사이사이 시간이 사이클 타임이라 그랬어. 자, 그러면 얘는 20분마다 튀어나오고 얘는 30분마다 튀어나오고 얘는 15분마다 튀어나와. 일의 속도가 제일 빠른 건 C가 제일 빨라 보이네요. 제일 늦은 거는 B가 좀 제일 늦어 보입니다. 자, 그때 이 프로세스에서 만약에 내가 이 전체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본다. 이 전체를. 오케이? 이걸 하나의 커다란 프로세스로 보자. 하나의 박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하나의 전체 큰 프로세스는 사이클 타임이 얼마일까요? 자, 이런 질문을 한번 가진다고 해봅시다. 전체 프로세스를 하나로 보고 이 전체 큰 프로세스의 사이클 타임이 얼마냐? 자, 이것을 바로 답을 알기 전에 과연 이 프로세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애니메이션을 한번 살펴보죠. 자, 제일 첫 번째 여기 지금 A, B, C라고 해놓은 거는 이게 각각의 기계 장치에서 느끼는 어떤 타임라인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애가 A에 툭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20분 만에 있다가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20분 만에 튀어나오니까 여기 가정은 여기 이제 하나만 작업을 할 수 있고 여기도 하나만 작업할 수 있고 여기도 하나만, 여러 개 작업은 안 됩니다. 하나만 작업 가능하다고 쳐보자. 자, 그럼 첫 번째 애가 20분 있다 튀어나올 거고 튀어나오면 A에다가 곧바로 그 다음 애가 들어가고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애가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될 거야. 그래서 20분 만에 튀어나오고 40분 있다가 튀어나오고 이제 타임 포인트 60에 또 하나 튀어나온다. B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A에서 밖으로 튀어나온 애가 그때 B에 들어가겠지. 얘가 이제 타임 포인트 20에 B에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30분 있다가 튀어나온, 그러니까 30분 만에 그러니까 작업이 하나밖에 안 되니까 30분 만에 튀어나와. 그럼 50분에 첫 번째가 나올 거고 두 번째에는 요때 들어가서 또 30분 보낼 거고 세 번째가 30분 보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자, A하고 B를 같이 한번 비교해 보자. 자, A에서 방금 얘가 들어가서 A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일로 온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A에 두 번째 들어간 얘가 들어가서 A를 탈출하는 게 이 시점에 탈출을 해. 그런데 이 시점에 탈출을 한다고 해도 여기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 B에서는 첫 번째 애를 작업하고 있거든. 지금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도 얘 때 들어가서 요때 튀어나오는데 요때 바로 B 장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 자, 즉 무슨 얘기냐? 일종의 블락킹이 발생하고 있는 거네요. 앞서 본 우리가 용어 중에 A가 빨리 끝마쳤는데 B로 보낼 수가 없어요. 자, 그렇죠. 그럼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보세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첫 번째 작업하고 튀어나오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B에서 작업하고, 그러면 사실 A는요 이 타임 포인트 20의 물건을 새로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냥 나중에 어느 시점에 받고 나올 때만 여기에 맞춰서 튀어나오도록, 얘가 들어가서 튀어나오도록 하면 되는 거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 요때 튀어나와서 B로 들어가야 작업이 순조롭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작업이 일어나도 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C를 한번 보죠. C는 언제 처음 애가 들어가죠? 얘가 B에서 작업을 하고 나오면은 그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때 타임 포인트 50에 들어갈 거야. 근데 15분 만에 이 일 끝나. 60 타임 포인트 65에 나올 거고, 두 번째는 언제 들어가요? 얘가 요렇게 작업을 하고 요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타임 포인트 80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15분 있다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일어날 거라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애초에 질문이 뭐였냐면, 이걸 하나로 전체 커다란 프로세스로 봤을 때 이것의 사이클 타임이 얼마냐? 사이클 타임이 뭐죠? 다시 정의를 생각해 봅시다. Average time between completions of successive unit. 즉, 내가 여기서 딱 눈을 뜨고 이렇게 여기 딱 있는데 어디를 쳐다보고 있냐면은 이 아울렛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출구를. 그러면 첫 번째 게 나오고 두 번째 게 나오고 세 번째 게 나오고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요 사이사이 시간의 평균이 바로 사이클 타임이지. 자, 첫 번째 언제 나와요? 자, 현재 이 그림을 보니까 첫 번째 나오는 애가 타임 포인트 125에 나오지. 두 번째에는 타임 포인트 95에 나오지. 세 번째에는 타임 포인트 65에 나왔어. 그럼 그 사이사이 시간은 얼마? 요 시간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얼마입니까 이게? 30분이에요. 30분마다 나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이게 30분마다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은 중간에 있는 B가 30분짜리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느리네. 그리고 사실은 그 얘기는 첫 번째 내가 여기를 쳐다보고 있어도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나오는 건 여기니까 이것도 역시 다 30분씩이야.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요까지 시간이 30분이란 얘기나 여기에서 요까지 시간이 30분이란 얘기나 다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전체 프로세스 사이클 타임은 얼마? 30분이 걸린다. 30분. 답은 30minutes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게 30minutes일까요? 이게 왜 30minutes지? 그래요. 여러 가지 스몰 스테이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누가 제일 느려? B가 제일 느려. 이 B를 우리가 뭐라 불렀지? 바틀렉이라 불렀던 거예요. 캐파시티가 가장 느린 애, 작은 애, 생산 능력이 가장 작은 애. 다시 말해서 사이클 타임이 제일 긴 애. 그 친구가 이 전체 프로세스의 사이클 타임을 결정하는구나. 자, 이런 것을 배울 수가 있죠. 바틀렉이 전체 프로세스의 생산 능력을 결정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C에서도 하여튼 여기 물건이 하나 들어가면 얘는 30분을 여기서 보내야 되고요. 얘도 30분 여기 들어가면 보내야 되고, 여기 물건이 들어가도 얘는 30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우쳐야 됩니다. 자, 방금 보셨던 그걸 이해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변할 수 있겠죠. 똑같은 겁니다. 사이클 타임 10분, 20분, 5분, 15분. 누가 제일 느려? 얘가 제일 느려. 그럼 전체 프로세스의 사이클 타임은 얼마? 20분이라고 일단 당장 이해될 수 있겠죠. 자, 질문 한번 봅시다. What is the daily throughput? throughput이란 얘기나 flow rate이란 얘기나 같은 얘기예요. 하루에 몇 개 만들겠느냐 이 질문이죠. Of this process, if 8 hours of processing time is available each day. 하루에 8시간이 가용하다면 하루에 몇 개 만들겠느냐. 자, 몇 개 만드냐. 여기 뭐 식처럼 적어놨는데 이거를 그냥 생각해 보면 당연한 얘기죠. 8시간에는 몇 분? 8 곱하기 60분. 그런데 하나하나 나올 때 몇 분 걸려? 자, 20분이라며 방금. 이 전체를 하나로의 프로세스로 보고 밖으로 튀어나올 때 사이클 타임이 20분 아닙니까? 그럼 20분마다 나오니까 몇 개 만들겠어? 24개 만드는구나. 8시간 동안.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죠. 자, 플로우 타임은 얼마일까? 플로우 타임이 뭐죠? 우리 프로세스 뷰 하면서 공부했었죠. 이 전체 프로세스를 플로우 유닛이 딱 들어가는 이 시점부터 밖으로 탈출할 때 요때 걸리는 요 시간이 플로우
time이었어요. 자, 이 정의를 이해한다면 얼마 걸리겠어요? 그래요. 여기서 속도가 제일 느린 애가 20분이잖아. 자, 그러니까 이 플로우 유닛이 요 안에 쑥 들어가도 이 안에서 얼마 대기해? 20분. 여기 들어가도 20분. 여기 들어가도 20분. 여기 들어가도 20분. 즉 20분마다 플로우 유닛이 오른쪽으로 다 같이 이동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죠? 이 컨베이어 벨트는 그런 박자에 맞춰서 흘러가게 되어야만 뭐 블로킹, 스타빙이라는 이슈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 첫 번째 들어가서 20분 보내고 두 번째 20분, 세 번째 20분, 네 번째 20분. 그러면 플로우 타임은 얼마?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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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분을 플로우 타임으로 보낼 것이다. 자, 이런 파인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프로세스 캐파시티에 대한 전반부에 대한 소개예요. 그래서 일단 요까지 얘기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요 프로세스 캐파시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